여기 CNN 국제특파원 여기자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경험이 이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놀라운 효율성,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비용까지 그녀가 겪은 한국 시스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경험이 어떻게 미국에 충격을 주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CNN 국제경제특파원 레이첼 파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잠깐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뉴욕 출신으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었죠. CNN에 입사한 후에도 주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 동향을 다뤘고 솔직히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남동생 마이클이 갑자기 중증 질환으로 쓰러진 거예요. 미국의 최고 병원들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갔죠. 우리 가족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제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CNN의 동료인 제니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어요. 제니는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녀의 이모가 비슷한 병으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의료기술,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보다 나은 의료 시스템을 가질 수 있지? 솔직히 제니가 한국에 대한 애정 때문에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마이클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마이클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거의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비였죠. 미국에서 몇 주 동안 쓴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전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아니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아시아 관련 기사들을 더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의 발전상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CNN에서 큰 기회가 왔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를 취재할 특파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 컨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행사였죠. 보통 이런 아시아 관련 취재는 관심 없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직접 지원했죠. 마이클의 일 이후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제니의 추천도 있고 해서 취재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들뜨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마이클의 경험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겠죠? 한국이 정말 제가 들은 것만큼 발전한 나라일까? 이런 의문들을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의 자동화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생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나더라고요. 미국 공항의 긴 대기줄이 떠올라 저절로 한숨이 나왔죠. 공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안내 로봇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다가와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필요한 정보를 스크린에 표시해 주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 정도의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었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특히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완벽한 청결함이었어요. 뉴욕의 지저분한 지하철역과는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플랫폼 스크린 도어도 인상적이었어요. 안전과 동시에 냉난방 효율까지 높인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뉴욕 지하철의 위험성이 떠올랐죠. 지하철 내부의 와이파이와 지하에서도 끊기지 않는 통화 품질에도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만 가도 통화가 끊기는데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이날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마이클의 치료 경험이 떠올랐고 제니의 말들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는 것 같았죠. 내일부터 시작될 컨퍼런스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컨퍼런스 첫날, 저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서울 삼성동의 어마어마하게 큰 컨벤션 센터였는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정말 북적거리더라고요. 입구에서 받은 디지털 배지가 너무 신기했어요.
이 작은 기계로 모든 세션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처도 교환할 수 있다더라고요. 로비에 들어서니 여기저기 기업들의 전시 부스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 대기업들이 보여준 미래 도시 모형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홀로그램으로 만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나 에너지 절약형 빌딩, AI가 관리하는 공원 같은 걸 보니 미래 도시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기조 연설은 한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거였어요. 연사분이 부산이랑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실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특히 시민들의 일상을 편하게 만드는 기술들,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교통을 관리한다든가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그 중에서도 의료 분야가 제일 관심이 갔어요. 응급할 때 드론으로 약을 배달한다든지 AI로 원격 진료를 한다든지 개인별로 맞춤 건강관리 앱을 만든다든지 하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실제로 사람들 삶을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객석의 분위기가 뜨거웠어요. 전 세계에서 온 도시 계획가들, 기술 전문가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조용히 토론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수첩 꺼내서 열심히 중요한 내용들을 적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행기 타고 온 피곤 때문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어지러워지더라고요. 옆에 앉은 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결국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나와야 했어요. 너무 아쉬웠죠. 밖에 나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첨단 의료 시스템 얘기랑 제가 겪고 있는 통증이 뒤섞여서요. 이런 통증도 미래 도시에선 더 잘 관리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근처 병원으로 향했어요. 근처 대학병원에 도착했는데 건물 외관부터 정말 놀라웠어요. 미래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국제진료센터에서 빠르게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증상을 꼼꼼히 들으시고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MRI 촬영실로 가는 길에 정말 긴장됐어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방사선사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촬영실에 들어가니 거대한 MRI 기계가 있었는데 최신 장비라 소음도 적고 촬영 시간도 짧다고 하시더라고요. 촬영대에 누워서 약 20분 동안 촬영하는 동안 좀 답답하긴 했지만 방사선사분이 계속 인터콤으로 상태를 체크해 주셔서 안심이 됐어요. 미국에서였다면 이런 첨단 장비로 촬영하려면 몇 주는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선 당일에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촬영이 끝나고 나오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결과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모니터에 제 뇌 영상이 나와 있는 걸 보니 신기하면서도 조금 무서웠죠. 선생님이 영상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시면서 제 상태에 대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의사 선생님이 제 MRI 결과를 태블릿으로 보여주시면서 앱으로 언제든 결과를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첨단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처방받고 약국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응급실을 지나갔는데 거기서 로봇 수술 장비로 응급수술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미래 의료기술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걸 실감했죠. 약국에서도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약봉투에 영어로 복용법이 자세히 적혀 있어서 좋았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이번 경험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본 특별한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니,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 정말 대단해. 제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그날 밤 편두통은 사라졌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 걸까? 내일의 컨퍼런스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돌이켜보니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침에는 미래 도시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었고 오후에는 그 미래가 현실이 된 병원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제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컨퍼런스 둘째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일어났어요. 원래 계획했던 스마트시티 취재 대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심층 취재를 하기로 한 거죠. 어제의 경험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CNN 본사에 연락해서 취재계획 변경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빠르게 승인이 났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종훈 교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병원의 의료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이전 진료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의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영애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무 가입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재정 안정성 유지가 과제이긴 하지만요. 보건복지부의 정책 담당자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진단, 빅데이터 활용, 원격 의료 등을 적극 육성하고 있죠.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문가 인터뷰와 함께 여러 병원들도 직접 방문해 봤어요.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부터 지방의 중소병원까지 규모와 위치가 다양한 병원들을 둘러봤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부산의 한 종합병원이었어요. 이 병원은 로봇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수술실에서 직접 로봇 수술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의사가 로봇을 조종해 정교한 동작으로 수술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로봇 수술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해 줍니다. 수술을 집도한 박성호 교수가 설명해 주셨어요. 손떨림이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정교한 동작이 가능하죠. 환자의 회복도 더 빠른 편입니다.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서울의 대형 병원 전문의에게 실시간으로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 관광객들과의 대화도 흥미로웠어요. 미국에서 온 존이라는 분은 치과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 정도 치료를 받으려면 몇만 달러는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온 마리나라는 여성은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한국의 성형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놀랍죠. 그리고 수술 전후 관리가 정말 꼼꼼해요. 저는 이미 3번째 방문이에요. 이런 다양한 경험과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인 것을 넘어서 혁신적이고 환자 중심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과제도 있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의료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문화와 사회 전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문화, 기술 수용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이런 시스템을 가능케 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어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이 시스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고 의료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획기적이더라고요. 특히 암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 치료비의 95%까지 보험이 커버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어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한국은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도 정부가 수가를 통제한다는 점이 독특하더라고요. 일본과도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한국이 더 빠르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조사했어요. 로봇 수술, AI 진단, 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들이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더라고요. 특히 암 진단과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미국의 일부 최첨단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더라고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봤어요. 다빈치 로봇으로 수술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로봇 덕분에 수술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의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의료 교육 시스템의 차이점도 알게 됐어요. 한국은 의대 졸업 후 수련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경쟁이 치열하대요. 그 결과 의사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의사들도 물론 뛰어나지만 한국의 경우 전공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환자를 많이 접하면서 경험을 쌓는다는 점이 달랐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원격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체험해 볼 기회가 있어서 해봤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의사와 화상 통화를 하고 간단한 처방을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보편화되진 않았죠. 원격 진료를 받으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의료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는 거예요. 특히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일 것 같았어요. 미국의 경우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족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시스템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약 배달 서비스예요. 처방받은 약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특히 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았어요. 이것도 원격 진료와 연계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의료 관광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미용 성형이나 치과 치료가 인기가 많대요. 품질은 높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몇몇 외국인 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 이런 조사를 하면서 든 생각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효율성과 접근성, 그리고 첨단 기술의 균형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은 높은 의료비, 긴 대기 시간, 보험 체계의 복잡성 같은 것을 한국은 상당 부분 해결한 것 같았어요.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과제가 있더라고요. 의사들의 과로 문제라든가 대형 병원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이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이번 취재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죠. 이 내용으로 특별 리포트를 작성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마 많은 미국인들이 놀라겠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리포트가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이끄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정리했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효율적이고 저렴한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첨단 기술과 보편적 접근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료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 개념의 연계성이에요. 처음에는 별개의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오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수술이나 AI를 활용한 질병 예측 시스템 같은 것들이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시스템, 공기질 모니터링을 통한 질병 예방, 개인 건강 데이터와 도시 인프라의 연계 등 이런 것들이 모여 시민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CNN 특별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미래의 의료 현재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요. 리포트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을 자세히 다뤘어요. 국민건강보험 제도, 첨단 의료기술, 효율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의 연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죠. 특히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하는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의료비 부담, 보험 체계,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했죠. 물론 한국 시스템의 단점도 공정하게 다뤘어요. 의사들의 과로 문제나 대형 병원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요. 리포트의 말미에는 제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어요. 이번 취재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의료의 미래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 현실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를 선택해야겠죠. CNN에서 이 리포트가 방영되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시청률이 평소의 2배 이상을 기록했대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다른 주요 언론사들도
이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료계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미국 의사협회에서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상원의원들은 의료개혁 안에 한국의 사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죠. 대학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요청해왔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한국의 의료 정책을 연구하는 특별 과정을 개설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신들의 의료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의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심지어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자는 의료 관광 붐까지 일어났대요. 이 리포트로 인해 제 커리어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CNN에서 의료 전문 기자로 발탁됐고, 여러 국제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보도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보도를 계속해 나가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취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언론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장점들을 미국에서 잘 소화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장점들을 많이 느낀 주인공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요즘 많은 의료 이슈들이 한국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